네, 원투펀치 클래식 73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굉장히 좀 재밌는 이슈를 좀 얘기하고 싶어서 저희가 꺼내드리려고 해요. 바로 이적 시장이 끝이 났잖아요. 그런데 이 이적 시장에 엄청나게 많은 돈들이 오갔습니다. 바로 EPL에 말이죠. 이 프리미어리그에 굉장히 영입머니 파워가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이렇게 다른 리그들을 압도하는 프리미어리그가 EPL은 야구처럼 메이저리그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저희가 좀 중요한 얘기를 무거운 주제 꺼내 들었어요. 아니 이 주제로 사실은 뭐 다른 채널이긴 합니다만 그 이스타 TV 그 히든 풋볼에서도 약간 다룬 적이 있어요. 약간 다룬 적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 멤버 자체가 여기 또 축구 전문가 두 분이 더 계시잖아요. 장 의원님이나 임 의원님의 이것에 대한 또 생각도 듣고 싶고 조금 더 이제 저도 예를 들어 뭐 거기서 했던 말보다 조금 더 할 말도 있고 뭐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한번 논의해 보려고 했고 그리고 지금 실제로 잉글랜드 현지에서도 야 이제 슈퍼리그 뭐 그딴 소리 하지 마. Already here. 슈퍼리그가 이미 여기 있잖아. 슈퍼리그는 83년에 우리나라에 있었는데. 그러면 내가 너 그 얘기할 줄 알았다. 어쨌든 그 지난번에 그 슈퍼리그 사태 그 3일 천하로 막을 내렸던 그 슈퍼리그가 이미 프리미어리그가 슈퍼리그가 됐잖아. 프리미어리그가 있으니 슈퍼리그는 이제 뭐 얘기할 필요도 없다. 프리미어리그 이퀄 슈퍼리그라는 얘기가 잉글랜드 현지에서도 이제 상당히 나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게 모든 스포츠 종목에서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으로 정말로 이견이 없는 자타공인 최상단 리그가 야구로 따지면 메이저리그, 그렇죠. 농구로 따지면 뭐 NBA, 예, 이런 종목들을 꼽을 수 있잖아요. 근데 과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는 축구에서 그 정도의 위상과 지위까지 갈 수 있냐라는 게 이제 포인트죠. 메이저리그가 될 수 있을까라는 얘기는 결국은 한 종목의 독보적인 리그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산업적인 측면으로만 본다면 지금 미국 금융권도 그렇고 투자를 지금 프리미어리그 쪽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얼마 전에 AC 밀란 쪽도 물론 그 미국 투자가 들어와서 구단주가 바뀌긴 했지만 근데 그런 산업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일단 투자의 개념에 있어서 프리미어리그는 제가 그래서 기사를 살짝 영국에 있는 기사나 찾아보니까 일단 단위는 많이 늘었어요. 네네. 98년 기준으로 매출이 프리미어리그 매출이 5억 8천만 파운드 한화로 약 9,100억 원인데 근데 2022-23 기준 올 시즌 기준으로 치면은 그게 60억 파운드가 된대요. 매출이. 그러니까 10배가 느는 거예요. 매출이. 한 리그의 매출이 98년 이후에 한 2, 3년 만에 10배가 느니까 그러니까 1조 가량에서 10몇 조 가량이 됐다는 거죠. 그렇죠. 매출이. 금융권이 뭐 사실은 이렇게 우리 축구가 너무 좋아. 난 축구에 투자하고 싶어. 이래서 투자하는데 절대 아니잖아요. 다 미래 가치를 보고 상품을 보고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 리그가 앞으로도 계속 우상향으로 매출 곡선을 그리겠구나. 그러니까 투자를 하고 또 그걸 가지고 나중에 뭐 M&A를 하든 어떻게 하면 그 가치를 또 키워서 다시 되팔고 해서 수익을 내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건 어드밴티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투자를 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투자의 규모로 봤을 때 최근에 그리고 매출의 성장세로 봤을 때는 지금의 속도는 확실히 프리미어리그가 다른 리그보다는 이 곡선이 상당히 크게 올라가고 있는 건 맞죠. 근데 이제 그런 산업적인 측면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팀의 리그의 어떤 경쟁력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겠느냐. 그거는 이제 경기력적인 측면이죠. 그렇게 본다면은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우리가 뭐 흔히 잘 알겠지만 팬들이 미국과 미주와 북중미 또 일부 남미 북쪽에 있는 팀들 그쪽에 있는 팀들이 야구들을 하죠 보통. 그리고 우리나라, 일본, 대만, 유럽에는 일부 네덜란드나 뭐 이런 데 조금 하는 나라들이 있지만 호주 조금 하고. 네, 호주 조금 하고. 근데 전체적으로는 이제 메이저리그가 독보적일 수밖에 없죠. 완전히 메인 시장. 선수 풀로도 그렇고요. 미주 시장 자체가 다른 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시장. 그들만의 시장이 그 미주에서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경쟁할 수 있는 리그가 나오기가 구조적으로 쉽지 않은 형태고 또 전 세계적인 어떤 그 야구를 좋아하는 나라
나 저변을 봤을 때도 야구하고 축구는 사실 동일한 잣대에서 그거를 비교하기는 좀 구조 자체가 좀 다르긴 하죠. 네, 시스템이 네. 다르다. 그렇죠. 축구는 근데 전 세계 FIFA 가맹국이 몇 개국입니까?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만약에 프리미어리그가 진짜 메이저리그처럼 온리원 독자적인 어떤 슈퍼리그가 된다. 그렇게 되려면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라리가 쪽, 뭐 AC 밀란, 유벤투스, 세리아 쪽, 뭐 독일 바이에른 뮌헨 이런 데 다 쳐낼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는 돼야 위에서 볼 때 진짜 슈퍼리그가 되나 보다. 그렇게 보는 것이지 지금 단계에서 축구라는 어떤 종목은 그렇게 뭐 프리미어 리그만 막 조금 투자해서 된다고 해도 다 탑 클래스 선수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다른 리그도 다 경쟁력 있게 유지는 될 수 있다. 그래갖고 야구처럼 독보적인 시장을 가지고 있는 곳과는 구조적으로는 좀 다르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미친 척하고 프리미어 리그가 진짜 50년 넘게 그런 매출 상향 곡선과 계속된 투자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점진적으로 계속 결국은 몸값이 높은 선수들이 올라가긴 하겠죠. 프리미어 리그로. 그렇게 되면 점차적으로 다른 리그에 있는 이른바 B클럽들도 위상들이 조금씩 떨어지고 장기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은 있지만 그러기는 내 생각에 거의 불가능하다. 왜 그런가 하면은 시장 자체가 지금 뭐 주식시장도 있고 그렇지만 제가 주식시장한테 많이 배워요. 인생을 많이 배웁니까? 가쁜 주식, 가쁜 주. 지금이 프리미어 리그가 거품이 많아요. 네. 매출 대비 미래 가치를 산정해서 투자가 됐다고 해도 거품이 많고 소위 인플레이션인 거야 지금. 엄청나게. 이 거품이 또 깨질 시기도 분명히 나올 것이다. 결국은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은 한정적인데 거기에 대한 산정된 가치는 너무 높고 일찍 보면은 기업의 시가총액은 너무 높은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거품들이 깨지겠죠. 그러면 금융권에서는 이제는 돈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하다 보면은 결국은 거품 꺼지고 또 프리미어 리그가 계속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이 문제가 곡선이 이제 꺾이는 시기가 생길 거예요. 지금 단계에서는 뭐 OTT 시장이다 어디다 뭐 진짜 여러 군데서 막 판권 사고 되게 비싸게 사잖아요. 중개권이 지금 계속 중개권, 올라가죠. 예. 미국 시장도 그렇고 뭐 어디 아마존도 끼어든다. 근데 거기서 어디서 뺏었다 그러고 또 미국 CBS 뭐 NBC 그래서 뭐 챔스부터 해서 프리미어리그 중개권 엄청나게 비싸게 산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런 과도기이기 때문에 서로 투자를 해요. 막 해서 올라가지만 분명히 이제 거품이 꺼지는 시기가 분명히 생길 수 있다. 그러다 보면 또 프리미어리그가 이렇게 하향세를 탈 때 다른 저평가된 우량주들, 이른바 다른 리그들 쪽으로 다른 그 자본이 또 투자가 되고. 저점 매수가 시작되면서 또 이제 판도가 바뀐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그게 조금씩 다시 또 돌고. 과거의 그 유럽 축구의 빅리그들의 역사들을 보면 조금씩 그런 게 있어요. 네. 이렇게 좀 순환이 되는. 근데 지금 구조는 물론 프리미어가 독보적으로 가고는 있지만 요 판도가 조금은 이제 프리미어 리그는 하향세고 다른 리그가 오히려 또 올라가는 시기가 생길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런 탑 클래스 선수들이 리그가 유지할 수 있는 1군에서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는 수 한정돼 있잖아요. 그 수를 훨씬 더 뛰어넘는 이런 종목들, 축구 이런 데서는 독보적인 리그가 나올 수 없다라는 게 이제 기본 생각이죠. 갑자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라리가가 EPL보다 굉장히 잘 나갈 때가 있었잖아요. 그럴 때의 영입 머니들도 조금 그 영향이 조금 이동하는 그런 게 있었나요? 어땠었어요? 돈은요. 네. 저는 21세기 들어서서는 꾸준히 프리미어리그가 돈은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1999년 트래블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것이 이게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것이 단지 맨유만이 영광을 가져간 게 아니라 그 정도 시점을 기점으로 이제 중개권료들이 잉글랜드 쪽으로 많이 이제 스며들기 시작을 했고 결국은 그런저런 영향의 바탕 위에서 로만 아브라모비치 같은 구단주도 오는 거고 이제 그 이후에 또 정말 세계 각국에 많은 또 돈 있는 사람들이 이제 프리미어리그로 몰려들게 되고 지금은 중개권료가 그때보다 훨씬 더 뛰어 있고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그 기점을 만든 게 그 맨유의 트래블 그 정도 시점이에요. 네. 그래서 굉장히 역사적으로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21세기 들어서서 물론 21세기 이후에 랭킹 지수에서 보면 라리가가
가장 여러 해 동안 1위를 차지한 게 맞습니다. 이거 얼마 전까지 그러니까 그 2000년대 중후반에 이른바 뭐 프리미어리그 빅4 시대 그때 몇 년 잠깐 그거 말고 이제 요즘 와서 이제 프리미어리그가 라리가를 역전시키면서 요즘 또 몇 년 그리고 이게 좀 더 가겠죠. 이제 프리미어리그가 돈이 많으니까. 그런데 그거를 제외하면 21세기의 그 이외의 시점에서는 뭐 초반, 초중반, 뭐 2010년대 뭐 한동안 10년 가까이 그러니까 라리가가 1등인 시절이 가장 길어요. 근데 이것만 보더라도 일단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 축구는 돈이 다는 아니다라는 걸 의미를 해요. 저는 지금 프리미어리그의 재정 규모, 산업 규모, 경제 규모는 미니 슈퍼리그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는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 슈퍼리그 창립자들이 꿈꿨던 그 정도 슈퍼리그는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EPL은 미니 슈퍼리그 정도의 재정과 경제 산업적 구조와 규모를 갖춘 거는 제가 인정을 하는데 산업적. 그런데 미니 슈퍼리그 요 정도를 가지고 야구의 메이저리그와 비교하는 것은 그거는 무리다. 그러니까 장 의원님이 아까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셔서 저는 이제 그 설명은 생략하겠는데 야구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물론 뭐 일본의 오타니 선수라든가 뭐 이치로 선수라든가 우리나라의 박찬호, 류현진 선수 등등 지금 김하성 선수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일본이라든가 한국에서 최상단에 있는 그 몇 명들 있잖아요. 이런 선수들이 가서 이제 메이저리그 안에 또 중요한 일부로서 지금 기능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정말 한국이나 일본 리그의 최상단의 아주 뛰어난 개인들, 그 개인들 몇 명인 거죠. 메이저리그는 전 세계 야구에 어떻게 보면 용광로 같은 곳이어서 정말 그 메이저리그가 아닌 리그에서 최고로 잘하는 정말 몇 명들이 거기 이제 합류해서 이제 하는 리그예요. 그리고 그 최상단의 리그를 구성하는 그런 주요 멤버들은 다 어디서 오느냐? 아까 장 의원님 말씀처럼 미국 선수들 그리고 미국권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주변부 선수들, 북중미와 이제 중남미까지 카리브 뭐 이런 그 권이거든요, 전부 다. 근데 그 권을 제외하고 다른 프로리그들이 이 메이저리그와 맞싸울 수 있을 만하냐?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정말 그 극소수의 최고로 잘하는 몇 명이 가서 거기서 이제 활약을 하는 것에 불과하지. 만약에 축구라고 생각하면 우리 지금 1등 팀이 SSG죠. 쓰기죠. SSG가 예를 들어 저 미국의 뉴욕 양키스나 LA 다저스하고 이게 일합을 겨룰 수 있어야 돼요. 아니면 뭐 일본의 뭐 요미우리 자이언츠나 뭐 일본의 또 유명한 팀들이 미국의 유명한 팀들과 정말 챔피언스 리그 같은 정말 그런 타이틀이 걸려 있는 절체절명의 시합에서 정말 제대로 된 일합을 겨룰 수 있을까요? 이거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류현진 선수나 오타니 선수가 가서 활약하는 것과는 이거는 별개로 팀 대 팀으로 이게 얘기가 되나요?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재정 규모적으로 보면 이게 미니 슈퍼리그라고까지는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이번에도 예를 들어 뭐 이정료 비싼 선수 20명 랭킹을 꼽는데 거기 한 너댓 명 빼고는 다 EPL에서 데려간 선수들이에요. 그 너댓 명은 뭐 당연한 선수들이 있습니다. 뭐 추아메니 선수, 덜리우트 선수 다 외울 수 있어요. 레반덥스키, 하피냐, 질쿤데 선수. 5명 빼고 그러니까 15명이 EPL에서 데려간 선수예요. 1위에서 20위까지.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리그 총 합친 여름 이적료와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이적료가 거의 같잖아요. 거의 이퀄이에요. 그러니까 네 리그 이적료와 한 리그 이적료가 이퀄이라는 얘기죠. 이거는 이미 한 리그적으로만 보면 뭐 스페인 리그와 지금 잉글랜드 리그 5배, 6배 이상 이적료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규모 차이는 분명히 뭐 진정한 슈퍼리그까지는 아니지만 미니 슈퍼리그 정도의 재정 규모는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경기력에서 봤을 때는 야구의 메이저리그와 등치까지는 저는 결코 될 수 없다고 봐요. 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축구는 전 세계에서 한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20팀이 아무리 돈을 써서 잘한다는 선수들을 다 흡수하려고 해도 잘하는 선수들이 여전히 그 바깥에 남아 있어요. 다 백제 한 장 차이예요. 탑 클래스 한 3,000명의 선수가. 그렇죠. 근데 3,000명이 예를 들어 탑 클래스가 있다 쳐봐요. 전 세계 축구 선수 가운데 3,000명을 프리미어리그 20개 구단이 다 가질 수 있나요? 없죠.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 히든 풋볼에서 뭐라 그랬냐면 프리미어리그 구단이 한 100개쯤 되면 혹시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런데 아무리 해도 프리미어리그는 20팀이죠. 네. 근데 이 20팀이 물론 이제 뭐 아무리 재정 규모가 커서 지금 노팅엄 같은 팀도 뭐 5손가락 안에 드는 이적료 지출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팅엄이 데려올 수 있는 선수의 레벨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프리미어리그가 지금 아무리 돈이 많아져도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그래도 한 10위권 이내 정도 명성은 있어야 그래도 데려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또 하나는 이제 축구의 속성입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이제 축구의 저변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또 하나는 축구의 속성인데 축구의 속성에는 뭐가 있냐면은 아까 말한 그 문장으로 돌아가는데 돈으로 다 되는 게 아니다라는 속성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표가 지난 10년간 클럽들의 넷 스펜딩을 이제 랭킹을 매긴 거예요. 유럽 클럽들의 넷 스펜딩은 순지출.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다 합해가지고 나온 순지출. 넷 스펜딩에서 10위에 첼시 나와요. 10위에 첼시가 나옵니다. 4억 1,300만 파운드를 썼대요. 첼시가 10년 동안. 그런데 9등에 나오는 팀이 아스톤 빌라입니다. 4억 2,400만 파운드를 썼다고 하고요. 8등에 나오는 팀이 에버튼이에요. 4억 3천만 파운드를 썼습니다. 자, 여기서 물론 이 위로 가면은 뭐 마르셀로나도 있고 뭐 맨체스터 시티 그 1등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예요. 이번에 그 안토니 선수 한 것까지 포함이 된 액수라서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혼자서 10억을 넘어갑니다. 다른 팀들은 이제 아까 4억대부터 출발했잖아요. 10년 동안 쓴 순 지출이. 근데 맨유는 10억대가 넘더라고요. 유일하게. 그렇게 나오는데 어찌됐건 이제 다른 리그 팀들도 몇 팀 끼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아스톤 빌라 에버튼에게 미안하지만 그 찾아봤어요. 아스톤 빌라가 전체에서 9등을 하고 10년 동안 에버튼이 전체에서 8등을 했어요. 첼시보다 많아요. 그래서 놀라워서 보니까 일단 에버튼이 시그루드손 선수가 비쌌고요. 히샬리송 선수 사올 때도 비쌌고 루카쿠 그리고 아마두 오나나 선수, 알렉스 이워비, 예리미나, 야닉 볼라시, 마이클 킨 뭐 이런 선수들이 다 고액이에요. 그 밑으로도 이제 짜르륵 또 있지만은 그리고 아스톤 빌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에밀리아노 부엔디아 선수부터 시작해가지고 부엔디아 선수가 상당히 고액이었거든요. 그 아스톤 빌라도 쭉 보면은 물론 아스톤 빌라는 심지어 2부 리그가 있던 시절도 있지만은 그거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10년 동안 고액들이 쫙 있어요. 그러면서 빌라가 9등, 에버튼이 8등이에요. 순지출 액수에서 10년간 추산한 액수, 10년간 합산한 액수가. 그런데 여기서 아스톤 빌라와 지금의 에버튼을 보시면 이 팀들이 그렇게까지 지금 좋은 축구를 하고 있나요? 지출 대비 효율이 아니라는 아니거든요. 거죠. 물론 올 시즌 지금 초반의 사례이기는 하지만 브라이튼 같은 팀을 보세요. 브라이튼이 이렇게 엽기적으로 막 쓰는 지금 이 여름에 브라이튼은 올 여름에 순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올 여름에 돈을 프리미어 리그에서 플러스 흑자가 난 팀이 몇 팀 없는데 거기서 브라이튼은 지금 이득을 오히려 올 여름에 취했는데 좋은 축구를 하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돈이 다가 아니다. 좋은 축구를 보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100억짜리 선수가 있고 1000억짜리 선수가 있는데 당장 이적료만으로 따지면 1000억짜리 선수가 100억짜리 선수보다 축구를 10배 잘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100억짜리 선수가 5골을 넣었는데 1000억짜리 선수가 메날두가 아닌다. 메날두 레반도프스키가 아닌다 하면은 50골을 넣을 수가 없죠. 1000억짜리 선수가 100억짜리 선수보다 장 의원님 말씀처럼 머리카락 하나 정도 차이로 잘하는 경우도 많고요. 심지어 어떤 경우는 1000억짜리가 100억짜리보다 못하는 수가 있죠. 먹튀라는 단어도 있고. 네, 그렇죠. 축구는 투자의 액수가 성적으로 직결되기가 가장 쉽지 않은 속성을 지니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뭐 감독 말씀하셨지만 감독이 어떻게 잘하느냐에 따라서 11명의 능력을 13으로 만들어주기도 하고 또 어떤 감독은 11명의 능력을 7이나 8밖에 안 되는 선으로 떨어뜨리는 감독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가 너무 많아요. 축구에서는 뭔가 EPL이 이 추세대로 나가도 재정은 슈퍼리그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나 전체적인 견지에서 정말 야구의 메이저리그처럼 되는 거는 저는 불가능하다. 그 기본 취지는 장 의원님하고 똑같아요. 저도 일단 생각은 같습니다. 프리미어리그는 슈퍼리그가 아니다라고 아예 그냥 생각을 하고요. 슈퍼리그라는 아예 독립적인 어떤 시스템이 나오는 게 아닌 이상 지금 기존 체제에서 어떤 리그나 어떤 팀이
독주를 만들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게 또 축구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의 경우는 저는 지금 이 리그를 아직 슈퍼리그로 보지 않는 이유가 일단 첫 번째로 과연 유럽 클럽 대항전에서의 절대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느냐. 많은 팬들에게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에서 누가 우승할 것 같습니까? 라고 했을 때 프리미어리그 팀을 우선시 얘기할 수 있는 인원이 절대적으로 많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프리미어리그가 정말 많이 돈이 돌고 있고 수많은 스타 선수들이 아무래도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프리미어리그 팀으로 이적할 만한 배경은 충분히 갖춰져 있습니다. 그게 결국 지금 돈이 몰리고 있는 프리미어리그가 취할 수 있는 장점이라고 무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그조차도 프리미어리그가 수많은 선수들을 보강하고 전력을 업그레이드 했었지만 그간의 유럽 클럽 대항전의 역사를 봤을 때 항상 프리미어리그의 절대적인 우위를 점할 수는 없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결국 유럽 클럽 대항전에서 다양한 리그의 다양한 팀들이 연달아서 우승을 차지하는 상황들이 프리미어리그 이외에 오히려 더 많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축구는 다른 스포츠들과 다르게 각각의 리그가 겨룰 수 있는 확실한 대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 리그와 리그를 비교하게 되고 그러면서 돈 이외에 또 다른 선수들이 팀을 선택하고 리그를 선택하게 만드는 다양한 동기부여적 요인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야구는 그러니까 WBC 이런 게 있기는 네네. 하지만 사실은 클럽 간 챔피언스 리그 이런 게 한미일 간에 벌어지고 네. 그런 게 아닌 거죠, 야구는. 게다가 월드컵을 개최하거나 아니면 월드컵에서 정말 좋은 성적을 낸 리그는 당연히 그만큼 주목도도 늘게 되고 그에 따라서 그 리그로의 무대를 진출하는 동기부여도 선수들에게는 얼마든지 갖춰질 수 있거든요. 물론 결국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돈을 먼저 취하게 되는 거는 모두에게나 가장 좀 다수에게 따라올 수 있는 결정이겠지만 아무래도 그간의 경우의 수와 생각해 볼 수 있는 다른 리그와 다른 팀들이 여러 가지로 제시할 수 있는 장점들의 다양성은 다른 스포츠보다 축구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다양한 리그가 있기 때문이고 또 역시 각 리그의 어떤 경쟁을 부추길 수 있는 확실한 클럽 대항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두 위원님의 이야기와 거의 좀 일치하는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프리미어리그가 부흥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지금 프리미어리그가 꽤 전성기를 달리는 데 있어서 저는 선수도 선수지만 지금 프리미어리그가 어쨌든 좋은 경기력을 펼치고 좋은 주목도를 받고 상당한 경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좋은 감독들이 와 있어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좋은 감독들의 거의 대부분은 잉글랜드 감독이 아니고요. 물론 이제 그레이엄 포터처럼 예외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다 스페인, 독일, 특히 펩 과르디올라, 미르겐 클롭으로 대표되는 지금 굉장히 좋은 감독들은 다 스페인, 독일 쪽의 국적의 감독들이 많습니다. 이 감독들 그리고 프리미어리그를 지금 이끌고 있는 확실한 스타 선수들도 잉글랜드 선수들도 물론 최근에 연령별 대표팀도 선전하고 좋은 유망주들이 성장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외국인 선수들의 지분이 좀 크거든요. 그 선수들, 그 감독들 다 육성되어지는 무대는 결국 그들의 자국 무대가 베이스가 되는데 그 자국 무대가 아무리 프리미어리그가 돈이 많고 다른 리그에서 스타 선수들을 돈으로 사들이는 그림이 지금 이미 그려져 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다른 나라의 리그들이 순식간에 힘을 잃거나 바로 프리미어리그와 격차가 벌어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앞서 언급드린 대로 다른 리그의 다른 팀들도 프리미어리그 혹은 그냥 축구 선수 전체를 봤을 때 다양한 어떤 메리트를 제시할 수 있는 무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당연히 리그 자체로 봤을 때도 선수들은 분산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프리미어리그를 이끄는 부분에서 결국 잉글랜드가 아닌 해외 선수들이나 해외 감독들이 주력이 된다면 그들이 원래 있었던 자국의 무대 역시도 당연히 그만큼의 육성법과 선수들에 대한 기술 그런 인원들이 다수 갖춰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노하우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쉽게 무너질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당연히 프리미어리그 이외에도 다른 리그들도 언제든지 경쟁은 좀 펼쳐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결국 저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돈은 돈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과 같은 분위기가 계속 조성되기 위해서는 프리미어리그를 포함한 축구 전체가 돈을 투자하는 투자자들한테 메리트가 있다는 걸 계속 보여줘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는 축구가 확실히 인기가 있고 그 중에서도 프리미어리그가 영어를 쓴다는 어떤 장점들, 다양한 리그, 다양한 국가에서 인기를 끌고 있게 되는 장점들 때문에 꽤 많은 시청료와 중계권 수익 그리고 구단의 수익 이를 통해서 투자자에게도 수익을 안기는 메리트가 있는 무대라고 볼 수 있겠지만 축구 전체가 점점 인기를 잃어간다면 저는 얘기는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에도 여러 가지 종목이 있잖아요. 좋은 종목들이. 그 시장 경제가 건실하게 유지가 되고 잘 돌아가야 사실 유지가 돼요. 그 모든 종목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축구를 바라보는 시점이 지금은 이제 너무 산업화가 됐기 때문에 축구 리그라는 어떤 시장 자체가 투자와 또 거기에 어떻게 보면 돈과 직결된 어떤 너무 산업적인 논리로 들어가지만 사실은 축구가 처음 시작된 거는 지역마다 이제 다른 모토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지역의 어떤 유대감, 여러 가지 그 지역을 또 단합시키고 상징하는 여러 가지 또
상징적인 의미에서의 팀들도 많이 있고. 근데 이러한 리그가 너무 산업화가 되는 상황에서 시장 경제 논리대로 문제는 시장 경제가 갑자기 무너지는 그런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축구 자체가 공멸할 수 있는 그런 구조도 생기기 때문에 항상 축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세계라고는 보여져요. 이 세계가 서로 경쟁하고 공존할 수 있어야 서로 발전이 되지, 한 곳이 독점해서 그대로 치고 나가면 그건 이제 독재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발전할 수 없다. 그래서 항상 경쟁 구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그게 뭐든지 발전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축구도 그런 식으로 슈퍼리그화 되는 건 절대 좋지 않다. 계속 같이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해봤어요. EPL은 과연 야구 메이저리그처럼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진지하게 얘기를 해봤는데, 결국의 결론은 축구는 돈으로만 해결되지 않는다가 결론이 될 것 같아요. 그 밑에 있는 여러 가지는 여러분들이 다 얘기해 주셨으니까 설명으로 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재밌는 것 같아요, 축구가. 너무 재밌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